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제 손엔 30년 동안 잡아온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면서도 머릿속엔 며느리 수연이의 그 말이 맴돌았죠. 어머니, 비린내 때문에 못 오시겠죠. 돌잔치엔 안 오셔도 돼요. 그래요. 저는 비린내가 납니다. 30년을 이 시장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죠. 30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뒤로는 혼자였어요. 아들 준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내가 다 컸잖아.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을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아, 엄마는 쉬는 법을 모른다. 쉬면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단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연이었죠.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이 우리 아기 돌잔치인 거 아시죠? 알지, 알고 말고.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그런데요. 어머니, 수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그날은 안 오실 수 있으세요? 제 친정 쪽 하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그 냄새 때문에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냄새? 생선 비린내요. 어머니,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배어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신경 쓰이셨대요. 이해해 주시죠? 어머니 명의로 축의금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 손주 돌잔치에 나를 부르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칼을 쥐었습니다. 고등어 머리가 도마 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잔치에 가기로요. 일요일 오후 3시 강남 모처의 뷔페 레스토랑. 저는 제일 좋은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손에는 금반지가 든 봉투를 들고요. 아들 준호가 앞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왜 왔어? 수연이가 전화했잖아.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왜 못 와? 엄마. 바로 그때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은 수연이는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정말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내가 손주를 보겠다는데. 냄새가 나요, 어머니. 지금도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하객들이 다 불쾌해할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날 내쫓고 있는 건가? 내 손주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레스토랑 유리문 너머로 손주가 보였어요. 분홍색 한복을 입은 제 첫 손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 애미가 부끄럽다고 하는 아들 새끼나 그 며느리년이나 둘 다 용서가 안 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일전에 며느리와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돈을 융통해 달라고 왔던 걸 기억했습니다. 시장 친구 만식이 형님을 찾아갔어요. 만식이 형님은 30년 지기로 서울에서 부동산 쪽으로는 좀 알아주던 분이었죠. 형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정분아. 우리 며느리 수연이가 요즘 부동산 쪽에 돈을 쓰고 있다는데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만식이 형님은 이틀 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분아, 이거 심각해. 서류를 펼쳐보니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아들 준호 명의로 모아둔 상가 매매금 5억 원과 자기 아파트 담보로 5억을 빼서 재개발 투자에 쓰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재개발 확정도 안 났어. 사기꾼들이 설치는 곳이야. 며느리가 속은 거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30년을 생선 손질하면서 모은 돈을 며느리가 이렇게? 형님, 이 돈 찾을 수 있어요? 글쎄, 투자 계약서를 보니까 아직 중도금 단계야. 지금 손 쓰면 80%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날들. 손가락에 밴 상처들. 허리 통증을 참으며 버틴 시간들. 그 모든 게 며느리 손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만식이 형님과 함께 투자 사기단을 찾아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니,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같이 갑시다. 재개발 확정도 안 난 곳에 확정된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모았다고 신고하면 되겠네요. 사기단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회수하고 싶으신데요? 8억 원. 당장 계좌로 넣어주세요. 결국 돈을 찾아냈습니다. 8억 원. 제 통장으로 들어온 그 돈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야, 내가 날 비린내 난다고 내쫓았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저는 그 돈으로 노량진 시장 한복판에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정분수산 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시장 사람들한테도 그저 조용히 준비했어요. 복수를요. 6개월 뒤 며느리 수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어머니. 왜? 저희가 투자한 게 사기였어요. 돈을 다 잃었어요. 10억이 넘는 돈을. 그래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준호 명의였던 그 돈인데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이었잖아요. 수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돌잔치 때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네. 어머니, 나가. 내 집에 들어오지 마. 내가 그랬잖아. 냄새난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이의 울음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저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일자리 하나 줄게. 일자리요? 노량진에 내가 새로 연 수산 직판장이야. 거기서 일해. 엄마 무슨 돈으로 가게를.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돈 빌리고 싶으면. 아니면 그 냄새 안 나는 친정에 가서 돈 빌리던지 맘대로 해. 준호와 수연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에 쪼들리던 그들에겐 제가 내민 손이 유일한 구명줄이었으니까요. 첫날 수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뭘 하면 돼요? 생선 손질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배워. 30년 전 나도 처음이었어. 수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등어를 잡으려다 비늘이 손등에 튀었어요. 광어를 손질하다 칼에 베었고요. 아, 피났으면 물로 씻고 와. 반창고는 저기 있어. 이게 내가 30년을 견딘 삶이야. 한번 느껴봐라.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수연이도 저를 따라와야 했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옷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었죠. 어머니, 제발 다른 일 시켜주세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누구는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는지 알아. 막상 애 하나 들쳐매고 겨우 부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었어. 이런 일이라도 감지 덕지지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지금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수연이는 울먹였지만 견뎌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느덧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못 버티고 도망갈 것 같던 며느리는 그래도 잘 버텨주었습니다. 수연이의 손도 이제 제 손처럼 거칠어져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도 몸에 배었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저는 둘을 앉혔습니다.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너희가 잃었다는 그 투자금 10억 중에서 8억. 사실 나한테 있어. 내가 미리 회수했거든. 수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이 고생을 한 게, 응, 다 내 복수였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손주 돌잔치에 비린내 난다고 못 오게 했잖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수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가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너희 일하는 거 봤어. 수연아, 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더라. 어머니, 처음엔 울기만 하던 내가 이젠 고등어도 손질하고 광어도 써는구나. 손에 물집이 잡혀도 새벽같이 나왔더라.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왜 30년을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냐? 그리고 수연이가 손주와 너를 지키기 위해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 잊지 마. 수연이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얼마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지 손주에게 꼭 알려주고.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두 사람 앞에 통장과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이 가게 너희 줄게. 그리고 투자금도 돌려줄게. 전부 다. 어머니, 전 그런지도 모르고 어머니 원망만 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비린내 나는 가게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우리 손주한테도 가르쳐줘.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속으로 생각했다.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됐어. 수연이는 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울었어요. 30해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분수사는 노량진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손님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고요. 수연이는 이제 저보다 생선을 더 잘 손질합니다. 아들 준호는 배달과 격리를 맡았고요. 손주 지훈이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냄새나. 수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냄새나지? 그런데 이게 나쁜 냄새일까, 좋은 냄새일까? 좋은 냄새. 맞아. 이건 가족 냄새거든. 저는 가게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이 냄새는 사랑의 냄새래. 사랑? 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면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였죠. 비린내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냄새였고 가족의 냄새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고등어 신선한 거 들어왔어. 같이 손질하자. 네, 어머니.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비린내가 가득했지만 그게 행복의 냄새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나는 거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